여러분,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불행? 절대 아닙니다. 암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이 여러분들의 몸에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엔 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암이 언제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물론 기록 이전에도 암은 꾸준히 발생했겠지만 최초의 암은 기원전 1600년경인 고대 이집트 시절입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유방암을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현대에선 이를 최초로 기록된 암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암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계속해온 운명과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이 연구 결과입니다. 2010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이집트 생의학 센터 로잘리 데이비드와 빌라노바대의 마이클 진머맨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 이집트 미라 수천 구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고작 5구만 종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악성 종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집트 미라의 사망 당시 나이는 25세에서 50세 사이가 많습니다. 암은 고령의 빈바람으로 아무래도 악성 종양을 앓은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심각한 암을 앓았다면 미라가 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현대인의 암 발병률인 30%에 비교하면 그 수치는 너무 적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암은 현대인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암도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를 조사해보면 25세는 고작 1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에는 1000명이다. 무려 100배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살수록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래 살기만 한다고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게 아닌 특정 환경에서 오래 살아야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영장류인 침팬지와 우리 주변의 흔한 강아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침팬지의 기대 수명은 60년입니다. 강아지의 기대 수명인 15년보다 약 4배가량 높죠. 위의 내용대로라면 침팬지가 암 발병률이 더 높아야 하지만 강아지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팬지보다 강아지가 인간의 환경 속에 더 오래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 내용 정리입니다. 우리 문명이 발전하며 라듐, X선, 플루토늄, 비소, 카드뮴, 감마선, 염화비닐, 성면, 미세먼지 등을 만들었고 흡연, 음주 등 좋지 못한 습관까지 만들었으며 햄버거, 피자, 치킨, 튀김 등 인스턴트 식품과 짜고 달고 자극적인 식습관까지 합을 이루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택적으로 암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선택입니다. 통상적으로 암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자라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란 뜻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흡연, 음주 등의 습관을 강요하고 있나요? 아니면 햄버거와 치킨을 먹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리셨나요? 짜고 단 음식만 찾고 건강한 음식은 배척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길 기도하는 건 토속신앙이 아닐까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50년 전인 1971년 미국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국가 암퇴치법에 서명하며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닉슨은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교한 로봇과 면역 항암제 등으로 암 생존율은 무려 60%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인 발병률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 습관적 요인, 식습관적 요인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엔 개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암에 걸리지 않는 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적 요인은 개선해야 합니다. 1. 뜨거운 식음료. 뜨거운 식음료를 자주 먹는 행위는 식도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란셋 종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차를 마신 그룹에 비해 65도 이상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신 그룹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8배, 60에서 64도의 뜨거운 음료를 마신 그룹은 2배 높았습니다. 식도는 위장과 달리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음식점 찌개 또한 60에서 70도에 달합니다. 뜨거운 식음료를 먹을 때는 바로 먹기보단 식혀 먹는 게 좋습니다. 2. 염분이 높은 음식. 염분이 높은 음식도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클이나 오이지 등 소금에 절인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식도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국 암 저널에 따르면 음식과 식도암 사이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총 3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절인 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 식도암 위험이 2배가량 증가했다. 과도하게 짠 음식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식도에 자극이 가기 때문이다. 암연구기금에서도 절인 채소 등 염장으로 보존된 식품을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본다. 염분 과다 섭취를 피하고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3. 붉은 육류, 가공육. 소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와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의 지나친 섭취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 IARC에서도 적색육과 가공육을 발암물질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소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실제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2~5G 이상 육류를 섭취한 사람의 대장암 발병 위험은 49%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육류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적당히 섭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먹을 땐 각종 채소와 함께 균형을 이뤄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깻잎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상쇄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신체 활동 부족.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이 남녀 모두에게서 위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서 신체 활동 부족은 주당 최소 75분 동안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서도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은 가장 짧은 사람보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면 신진대사가 저하돼 세포와 호르몬 활동이 둔해집니다. 반복될 경우 체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평소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틈틈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회사 등의 이유로 일어날 여유가 없다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밀폐된 실내 공기. 실내 공기가 밀폐되어 있으면 공기 중 미세먼지와 라돈 등 유해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미세먼지의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폐포항까지 침투하면 염증이 발생하고 폐암 발병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도 마찬가지로 폐암 유발 원인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2만 1,000명이 실내 라돈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환기는 하루 3번 30분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환기할 때는 가구의 문과 서랍을 모두 열어두고 실내 조리 시에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나 창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6. 야근. 잦은 야근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EARC는 신체의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교란하는 야근을 발암 인자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환경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35에서 74세인 실험 참가자 3,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근이 잦았던 여성은 정상 시간대에 근무한 여성에 비해 진행성 난소암 위험이 24%, 경계성 난소암 위험이 49%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야근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야근이 잦은 남성은 야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배나 더 높았다는 캐나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인 하루 7에서 8시간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야근 말고도 불면증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수면 부족도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암세포를 자살하게 하는 식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미역. 미역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발생을 미리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미국 하버드 대학 발표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한 결과 72시간 후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세포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감세포만을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무기질과 점질성 다당류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악성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전이 과정에서까지 억제작용을 한다고 하며 미역의 알긴산 성분으로 인해 스폰지처럼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미역 속에 함유된 무기질과 점질성 다당류 성분이 악성 종양의 진행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또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2. 고구마. 82종의 채소 가운데 항암 효과가 단연 1위를 차지한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위로 선정된 만큼 최고의 항암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유명 D대학 의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며 변종 세포에 대응하는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매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와 폐경기 전 여성과 난소암에서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구마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항산화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강황.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 치유의 가루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카레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종양과 같은 암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며 증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어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신장암과 같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커큐민을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테트라히드로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며 항염증 작용을 발휘해 염증에 의한 암화 작용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암세포의 발현 과정에서 경로를 차단하고 생성을 억제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뜨거운 음식 시켜 먹기. 2. 염분 높은 음식 자제하기. 3. 붉은 육류, 가공육 적당히 먹기. 4. 주에 최소 75시간 이상 운동하기. 5. 실내 환기 자주 시키기. 6. 최소 7에서 8시간 수면하기. 7. 미역, 고구마, 강황 즐겨 먹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